판서댁 외동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백일에 오르고 오직 그녀를 지키는 건 절뚝발이 머슴 바우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우를 불쌍한 바보라 하지만 어둠이 내리면 이 절름발이 사내의 눈빛은 주인을 지키는 맹수의 그것으로 변합니다. 가문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절뚝발이로 위장한 한 마리 굶주린 범과 같은 사투를 벌이는 바우는 과연 피로 물든 밀서를 암행어사에게 전달하고 서씨 부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초연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당쟁의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남도 끝자락의 험준한 산맥에는 살을 애듯 차가운 눈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흰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 위로 낡은 집신을 신은 가냘픈 여인이 이 포졸들의 거친 재촉에 밀려 한 걸음씩 위태롭게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가문이 풍비박산난 판서댁의 외동딸 서씨 부인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은 서씨 부인의 모습은 마치 한겨울 눈밭에 홀로 떨어진 처연한 동백꽃 같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느라 자꾸만 뒤처지는 머슴 바오가 무거운 지게를 지고 묵묵히 그 뒤를 따르고 있었지요. 서씨 부인은 본래 한양에서 이름난 정이품 판서 댁의 귀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자태는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난초처럼 맑고 고왔으며 지혜 또한 기퍼만인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지요. 그러나 평화롭던 날들은 권력을 탐하는 간신들의 간계에 의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던 서방님은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차디찬 옥중에서 목숨을 잃었고 가문은 대역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이제 서씨 부인에게 남은 것은 비단 옷까지 대신 몸을 가린 거친 죄수복과 머나먼 유배지로 향하는 끝없는 고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가문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입술을 굳게 깨물었지요. 서판서 댁의 가장 낮은 곳에는 머슴 바오가 있었습니다. 바오는 어린 시절 길가에서 굶어 죽기 직전 서판서에게 거두어진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비록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으나 바오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집안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왔지요. 그런 바오의 가슴 속에는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깊은 연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귀한 서씨 부인을 향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바오를 친아들처럼 아끼던 주막의 칠성댁은 그런 바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차곤 했습니다. 한편 서씨 가문을 몰락시킨 원흉인 조병익은 서씨 부인을 제첩으로 삼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이 사실을 알고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서씨 부인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양 땅에서 서씨 부인의 집안은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화목한 곳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따사로운 햇살 아래 정원을 거닐며 학문을 익히고 예절을 닦는 데 전념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지요. 그런 서씨 부인의 일상은 마치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은 아름다운 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서판서가 임금께 올린 상소문이 권세가들의 미움을 사면서 가문의 운명 위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에는 언제부턴가 삿갓을 눌러쓴 낯선 사내들이 기웃거리며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머슴 바오는 아무 말 없이 마당을 쓸면서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비록 다리는 절었으나 바오의 눈빛만큼은 어느 장수 못지않게 매서웠습니다. 바오는 품속 깊이 숨긴 낡은 비수 하나를 어루만지며 서씨 부인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수천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지요.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어둠을 가르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중 들이닥친 의금부 나졸들은 서판서를 강제로 압송하고 집안의 모든 가산을 몰수해버렸습니다. 서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으나 차가운 칼날만이 그녀를 가로막았지요. 하루아침에 가문이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하자 서씨 부인은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은장도를 꺼내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바오가 필사적으로 달려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마님,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제가 끝까지 곁을 지키겠나이다. 바오의 간절한 외침에 서씨 부인은 차마 칼을 내리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내린 처분은 함경도 오지 정배였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등을 돌린 차가운 길이었으나 오직 절름발이 머슴 바오만이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요. 관아의 나졸들은 바오에게 면천의 기회를 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한낱 노비 신분의 절름발이인 그가 험한 유배기를 따라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자네, 이 문서만 태우면 이제부터 평민이네.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나졸이 노비 문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 손으로 문서를 불꽃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한사코 자신을 만류하는 서씨 부인의 뒤를 묵묵히 쫓아 험난한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면서도 바오는 서씨 부인의 짐까지 모두 지게에 짊어진 채 포졸들의 매질을 견뎌냈지요. 서씨 부인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바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대접받던 귀한 신분이었으나 이제는 오직 천한 머슴 바오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기둥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발은 부르트고 몸은 고달팠으나 바오의 헌신은 서씨 부인의 차갑게 식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보상과도 같았지요.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상기스게 낡은 폐가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바오는 절뚝이는 다리로 주변을 헤매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잘 익은 산열매 몇 알과 깨끗한 샘물을 길어왔지요. 서씨 부인은 바오가 정성스레 건넨 열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산 것이었으나 서씨 부인에게는 한양에서 먹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하고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바오는 밤새 불을 지피며 서씨 부인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제 겉옷까지 벗어 덮어주었지요.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빛에 비친 바오의 얼굴을 보며 서씨 부인은 난생 처음으로 가슴 밑바닥에서 일렁이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신분의 벽은 여전했으나 이 척박한 땅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는 바오의 존재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보상이었습니다. 바오의 거친 손마디에는 서씨 부인을 향한 깊은 연정과 충심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 속에 서씨 부인은 유백일의 고단함을 잊고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지요. 그러나 평화로운 휴식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을 호송하던 포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서씨 부인의 고운 얼굴을 음흉하게 훑어보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바오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서씨 부인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 포졸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죄인 주제에 어딜 감히 우리 앞을 가로막느냐라며 바오에게 발길질을 일삼고 서씨 부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희롱을 내뱉기도 했지요. 서씨 부인은 그런 바오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진 매를 맞는 바오의 처지가 안타까웠고 동시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행복했던 찰나의 순간 뒤로 차가운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깊은 밤 서씨 부인이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바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품 안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그가 꺼내든 것은 낡은 가죽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는 서판서가 옥사하기 직전 바오에게 은밀히 맡긴 비단 서신 한 통이 숨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조병익의 온갖 비리와 역모의 정황을 낱낱이 기록한 결정적인 증거이자 서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매만지며 주인 어른과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바오야, 이 서신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 우리 가문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니 부디 내 목숨보다 소중히 간직하거라. 바오는 자신의 뒤틀린 한쪽 다리를 어루만지며 쓰디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의 다리가 이토록 망가진 것이 역시 그날 밤 자객들의 추적을 피해
밀서를 지켜내려다 입은 영광스러운 상처였기 때문이지요. 바우는 서씨 부인조차 모르는 이 거대한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어둠 속에서 홀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그는 평범한 머슴의 탈을 쓰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이미 주인을 지키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화롯불 위로 비친 바오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범이 포효하는 듯한 형상을 하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외딴 암자에서 두 사람은 며칠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침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도 잦아들고 산속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지요. 바오는 아침마다 산에서 땔감을 구해와 방 안을 훈훈하게 데웠고 서씨 부인은 그 온기 속에서 오랜만에 깊은 안식을 취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바오가 정성스레 지어온 소박한 죽을 마주하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네. 서씨 부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바오는 투박한 손을 어색하게 매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신분은 달랐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정이 싹트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창호지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달빛 아래 앉아 바오의 뒤틀린 다리를 가만히 바라보며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것은 유배라는 비극 속에서 피어난 가장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행복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두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지요. 산속의 밤 공기는 뼈를 깎는 듯 차가웠고 암자의 낡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은 가차 없었습니다. 바오는 서씨 부인에게 마지막 남은 털가죽을 덮어주고 자신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씨 부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결국 서씨 부인은 결심한 듯 바오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오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이리 오게. 자네가 얼어 죽으면 내 어찌 살겠나. 서씨 부인의 파격적인 행동에 바오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빼려 했으나 서씨 부인은 더욱 힘주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신분이라는 높은 벽과 머슴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으나 죽음보다 깊은 추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바오의 거친 품속으로 파고들었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고요한 암자 안에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법도가 허락하지 않는 위험하고도 애틋한 금기를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가쁜 숨결로 인해 조금씩 뜨거워졌고 창문에 서린 이슬은 어느새 증발하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서씨 부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평생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연정의 불꽃을 비로소 마음껏 태우기 시작했지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두 사람은 비로소 머슴과 마님이 아닌 사내와 여인으로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꿈속 같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자 서씨 부인은 바오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바오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그의 저고리 안쪽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감촉이 서씨 부인의 손끝에 닿았지요. 겹겹이 덧대어 꿰맨 안감 사이로 무언가 딱딱한 종이 뭉치가 만져졌던 것입니다. 서씨 부인은 의아한 마음에 조심스레 안감을 뜯어 그 속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돌아가신 아버님, 서판서의 친필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비단 밀서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쳤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서신에는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은 원수, 조병익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벌인 추악한 비리와 역모의 정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옥사와 가문의 몰락은 모두 조병익이 꾸민 정교한 함정이었으며 바오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속이며 머슴으로 살아온 것이었지요. 믿기지 않는 진실 앞에 서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짜며 오열했습니다. 원통함과 슬픔, 그리고 바오를 향한 미안함이 뒤섞여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고요하던 산속 암자는 서씨 부인의 비통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잠에서 깬 바오는 당혹감과 슬픔이 서린 눈으로 서씨 부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가녀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밀서와 바오의 헌신을 확인한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렸지요. 그녀는 자신의 고운 속치마를 거침없이 찢어 바오의 뒤틀린 다리와 만신창이가 된 발을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바오가 당황하며 몸을 피하려 했으나 서씨 부인은 엄한 목소리로 그를 다독이며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자네가 나를 위해 평생을 머슴으로 위장하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는데 내가 어찌 자네를 예전처럼 대하겠는가. 이제부터 자네는 내 머슴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나를 지켜줄 유일한 동반자네. 서씨 부인의 단호한 선언에 바오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바오가 사실은 서 판서의 비밀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씨 부인은 이제 스스로 험한 상기를 헤쳐나갈 대담함을 보였지요. 그녀는 가문의 원수를 갚고 바오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무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주종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동지애로 뭉쳐 유배지를 향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각성은 마치 혹한의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싹을 틔우는 강인한 인동초와도 같았지요. 바오는 서씨 부인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평생을 지켜온 침묵을 깨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추어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놀랍게도 바오의 뒤틀린 다리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완치될 수 있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서 판서는 가문의 몰락을 예견하고 가장 믿음직한 호위무사였던 바오에게 밀서를 맡기며 한 가지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을 절름발이 머슴으로 살아가며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지요. 바오는 조병익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멀쩡한 다리를 일부러 절뚝거리며 세상의 비웃음을 견뎌냈습니다. 남들이 천대하고 발길질할 때도 오직 서씨 부인을 지키고 가문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진 연기를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바오의 뒤틀린 발목이 사실은 헌신과 인내의 훈장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불구자로 살기를 자처한 바오의 깊은 충심과 사랑 앞에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감동으로 무너져 내렸지요.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함경도 오지에 관하는 결코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사또는 이미 한양의 조병익으로부터 은밀한 서신을 받고 두 사람을 없애기 위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또는 바오를 보자마자 천한 머슴이 대역죄인을 호송하며 영모를 도왔다는 억지 누명을 씌워 포박했습니다. 바오는 무자비한 관군들의 매질 속에 정신을 잃은 채 쥐가 들끓는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고 홀로 남겨진 서씨 부인은 신분을 박탈당해 관비로 팔려갈 처참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지요. 사또는 서씨 부인의 고운 얼굴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는 바오의 이름을 부르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쇠창살 소리와 나졸들의 거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죽음보다 더 지독한 절망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사또의 음흉한 손길이 다가오자 품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가냘픈 목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눈빛은 매서운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지요. 내 몸에 조금이라도 손을 댄다면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 내 놈의 관직을 피로 물들이겠노라. 서씨 부인의 서리빨 같은 기세에 당황한 사또가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바오가 탈출할 천금 같은 시간을 벌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시각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바오는 서씨 부인의 비명을 듣고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절름발이 머슴의 위장은 필요하지 않았지요. 바오는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끌어올려 맨손으로 단단한 쇠창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호위무사의 저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무쇠창살이 종잇장처럼 휘어지기 시작했고 바오는 기어이 감옥을 탈출해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오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비수와 밀서를 챙겨 들고 인근 마을을 순찰 중이라는 암행어사의 행차를 향해
눈밭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뒤를 쫓는 관군들의 함성이 귓전을 때렸으나 바오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씨 부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달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굶주린 범이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매서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서로는 산자의 발길을 거부하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바오는 얼어붙은 대지 위를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달렸지요. 등 뒤로는 수십 명의 관군이 횃불을 밝히며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고 허공을 가르는 화살 소리는 마치 죽음의 신이 내뿜는 서늘한 웃음소리처럼 귓전을 때렸습니다. 바오의 어깨에는 이미 적의 화살 한 발이 깊숙이 박혀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흰 눈 위로 점점이 떨어진 핏방울은 마치 한겨울에 피어난 붉은 매화꽃처럼 처연했지요. 그러나 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보다 지금 이 순간 관하에서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고 있을 서씨 부인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바오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쥐어짰기 때문입니다.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암행어사의 행차를 상징하는 화려한 깃발과 마패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억울한 원혼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여기 만고의 진실이 담긴 밀서가 있나이다. 관군들이 바오의 입을 막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었고 바오는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호위무사의 진면목을 보이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었으나 바오의 움직임은 서론 위를 휘젓는 한 마리의 맹렬한 범과 같았지요. 다리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으나 그 기세만큼은 천군만마를 압도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마침내 암행어사의 말 앞까지 도달한 바오는 전신에 박힌 화살과 상처로 인해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져 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바오는 피 묻은 손으로 품속의 밀서를 꺼내 어사의 발치로 힘껏 던졌습니다. 부디 우리 마님을. 바오는 그 말을 끝으로 차가운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등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마치 고결한 희생을 축복하듯 처연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암행어사는 눈밭에 떨어진 피 묻은 밀서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서신을 펼쳐든 어사의 눈이 커다란 충격으로 번뜩였지요. 그곳에는 평소 존경에 맞지 않던 은사, 서판서 대감의 선명한 인장과 함께 조병익 일당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꾸민 추악한 음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암행어사는 과거 가난한 선비 시절 서판서 대감의 도움으로 학문을 이어가 마침내 급제했던 제자였습니다. 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인장은 분명 나의 은사님이신 서판서 대감의 것이 아니냐. 이토록 명백한 증거를 품고 천리 길을 달려오다니. 어사는 쓰러진 바울을 바라보며 지난날 산속 도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범의 기운을 가진 개가 달을 지킨다던 그 수수께끼 같은 예언은 바로 호위무사의 기계를 숨긴 바오가 서씨 부인을 지켜낼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바오가 평생을 절름발이 머슴으로 살며 지켜온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어사는 즉시 관군들에게 명하여 바오를 정성껏 살피게 하고 서씨 부인이 갇혀있는 관하로 파죽지 새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만고의 진실이 태양 아래 드러나는 순간 서씨 가문의 억울한 누명은 씻은 듯이 풀리게 되었고 원수들의 악행은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서슬퍼런 명령에 따라 관아의 사또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조병익과 결탁하여 무고한 이들을 핍박한 죄가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이지요. 곧이어 한양으로 급보가 전해졌고 임금님께서는 서판서의 무죄와 조병익의 역모를 확인하시고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며 기세등등하던 조병익 일당은 결국 대역죄로 다스려져 저작거리에서 차명에 처해졌으며 그 가문은 영원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서씨 부인의 신부는 즉시 복권되었고 돌아가신 서판서에게는 관직이 추중되어 가문의 명예가 드높아졌습니다. 한편 목숨을 걸고 밀서를 전달한 바오의 공로 또한 조정에 알려졌지요. 임금님께서는 바오의 충심을 높이 사서 그에게 면청과 함께 무관의 관직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정중히 그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저는 대감 마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이며 오직 마님의 곁에서
마님을 지키는 것으로 족하나이다. 바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씨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신분의 장벽과 원한의 굴레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틋한 정만이 남게 되었지요. 어느덧 모진 겨울이 지나고 다시금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권력 다툼과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바오와 부인은 남도의 작은 산자락 아래 자리를 잡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비록 바오의 다리는 평생의 헌신이 남긴 상처로 인해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으나 부인은 이제 그 걸음이 세상 그 어느 장수의 행차보다 늠름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인은 바오의 거친 손을 맞잡고 그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설원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새겨졌고 차가운 겨울바람도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를 갈라놓지는 못했습니다. 신분과 장애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어 오직 진실한 마음 하나로 서로를 지켜낸 그들의 뒷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지요. 사람들은 흔히 외면의 화려함이나 신분의 높낮이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충성심과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온전함이나 비단 옷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깊은 심성과 헌신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겉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처지가 미천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